자, 2시간 개편. 저희가 이제 2부로는 제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많은 토크를 이어나갈 것이고요. 자,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은 주제와 같은 이야기 또 많은 인사이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주가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2시간 개편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날이고 또 중요한 9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뭐 여러 계절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많은 인사이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이 환경 글로벌 사이트가 벌써 보니까 한 구독자가 한 70만 명이 되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제가. 예. 몇 명? 70만 명. 다른 걸 보신 거 아닌가요? 근데 예. 보니까 시청률은 너무 없어요. 지금 계속. 예. 제가 온 이상 아. 여기 이제 다 프로들이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시청률을 예. 확 끌어올려야 된다. 아. 네. 뭐 든든합니다. 100만 가야죠. 100만. 네. 한 달 내에. 맞아요. 네, 뭐 지금 딱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 나가신 것 같거든요. 나갔어요, 벌써? 예. 잡아야 되겠는데.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말차. 그거 한번 잠깐 좀, 뭐 요즘에 뭐 말차 많이 좀 드시잖아요. 네. 그럼요. 예, 좀 근데 비싸요, 말차가. 비싸죠. 예. 저는 좀 싸게 먹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처남이 이제 사이타마에 살고 있어갖고 아, 네, 정기적으로 그래요? 보내줘요. 네. 아, 그래요? 말차하고 대신에 저희 이제 김을 보내주고 있죠. 물물교환. 물물교환으로. 빠따 가지고 바타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데 맛있죠, 일본 말차. 그 완전히 다릅니까, 근데? 어, 일본에서 나온 말차랑 한국에서 말차. 한국 건 잘 안 먹어봤어요. 그냥 예. 일본 거만 먹는데 딱 먹고 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자연의 느낌? 자연의 맛 느낌. 없다는 네. 뜻 아니신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말차를 드시고 약간 뭐 자연의 느낌? 예, 뭔가 인공 감미료의 느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예. 뭔가 좀 신선한 느낌? 항상. 어. 그래서 저도 많이 못 먹어요. 저희 와이프가 주로 먹고 예. 꼬마이들이 먹고 제 남편한테는 잘 안 줘요. 그래요? 근데 요새 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 이런 말차를 많이 사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전에 이제 보아 앵커가. 그런데 보니까 이제 8월 29일부터 미국에서 $800 이하의 이 최소 관세에 대해서 좀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일본 유통업체가 이런 말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통업체도 미국으로 보내는 이런 미국 배송을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말차 얘기를 준비해 주셔서 또 제가 준비하셨나요? 찾아보다 찾아보니까. 그럼 제가 말차 이야기 이어받아서 예. 제가 좀 방금 전에 한 실수를 야무지게 만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대기하는 동안 속보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속보를 어떤 속보요? 3개를 연달아서 한번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예. 네, 제 거 일단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역시. 네. 넘어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약간 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네, 일단 지금 화면이 나왔네요. 되게 브렌트유가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예. 안 나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건지요. 예. 네, 아무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렌트유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속보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치를 보니까 여기에는 기사에는 지금 2%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3%에 가깝게 좀 급등 중에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유가가 프리마켓에서 이렇게까지 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뛰는 거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러우 갈등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고요. 특히나 ECNBC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의 주 소비국인 인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좀 시장에서 좀 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원유 시장에 좀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시장과 관련해서는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이번 주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망을 하는 바로는 현행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유가가 추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게 될지 아니면 좀 뭐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지 이런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확실히 원자재 여신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뭐 3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인데요. 네. 관련해서 뭐 관세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30년물 국채금리가 4.97%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4.98%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뭐 오늘 미장 개장하기 전에 이런 지표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요거는 뭐 30년물 국채금리 뭐 유가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여기 브레이킹 뉴스 보이시죠? 진짜 바로 나오긴 했어요. 중요한데요? 지금요? 예. 이 맥도날드에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할인된 콤보를 내놨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데 이거 점심 때 중요한 건데. 예.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의 런치 소식까지 좀 책임을 증산을 져볼게요. 하든 말든 오펙 플러스가 뭐든 말든 아, 그렇죠. 맥도날드가 싸진 중요하죠. 한다는데 이렇게 예. 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이전보다 약 15%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좀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예. 엑스트라 밸류 밀, 요거를 좀 출시를 한국에도 했다라는 적용 소식. 되겠죠? 네? 한국에도 적용이 되겠죠. 한국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뭐 4달러가 넘어갈까요? 우리 4달러, 어, 4달러만 4달러? 갖고 계신 분 있어갖고. 예. 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소식이 나오면 좀 바로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속보까지 최보아 앵커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자 앵커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네. 개인 사정상 예, 그래서 이제 못 나오셔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처음 나오죠. 많은 분들께서 손자 앵커 어디 가셨냐 도대체 빨리 보고 싶다. 찾아주셔서 너무 예, 지금 감사해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손자 앵커님이 정말 또 좋은 네. 뉴스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빠질 수가 없겠죠. 관세 네. 정책이 또다시 미국 사법부의 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다라면서 좀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 또 선택지들을 다룬 블룸버그 기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를 근거로 막강한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7대4의 의견으로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선포한 상황인데요. 이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월 14일까지는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최대 2조 8천억 달러의 세수 효과를 예상을 했었는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 정상들은 관세 대응을 위해서 오는 8일 화상회의를 가지고 결의안에 도출을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플랜 B가 최소 5가지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로 보시는지.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관세? 일단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예, 한 하더라고요. 6대3 정도.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일부 약간은 좀 출렁거릴 수 있고 뭐 관세에 대해서 또는 뭐 일부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나 이러한 부채에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미 벌써 어떤 관세 그렇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빨아들인 상황 속에서 네. 미국이 과연 이 관세가 무효일까? 또는 다른 법안을 또 들이대면서 뭐 아까 말씀해 준 거 다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게 정말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 안에는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좀 유효화되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저는 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관세를 볼 때 저희는 뭐 상호 관세만 계속 본단 말이죠. 미국이 이제 상호 관세 얼마 부과한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관세를 잘 보시면 상호 관세가 있고 예. 품목별 관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다 법적 근거가 틀려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지금 말씀하신 IEPA죠. 예. 요거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관련돼 갖고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네. 여기는 여러 가지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품목 하나하나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비상법을 갖고 이제 쓴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상호관세는 다른 것보다 연방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다른 것보다. 예. 그래서 지금 실효 관세율이죠. 작년에 2024년도 말에 미국 연방 정부의 실효 관세율이 2.5%였어요. 그런데 지금 8월 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상호관세가. 예. 지금 18%까지 맞아요. 올랐어요. 한 그럼 6배가 올랐다는 가까이 거거든요. 올랐죠. 예. 그렇다면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액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예상하는 것은 매달 연방 정부가 흑자를 500억 달러를 낼 수 있다. 한 달에 70조 원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요. 예. 이건 이제 지금
계속 법원에서 계류 중인 거예요. 음. 그런데 물론 대법원 가면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기 이제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지금요. 뭐 안 되면 뭐 사임시키면 예. 되죠. 예. 만약에 이제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원하는 입을 안 쳐놓죠. 그렇죠. 예, 안 되면 힘든 게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01조, 우리가 잘 아는 무역확장법 301조, 슈퍼 301조. 네. 이것들은 사실 상무부라든지 UST와 무역대표부가 직접 품목별로 어떻게 미국 내에 피해를 끼쳤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관세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지금 품목별 관세,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약품하고 반도체까지 이제 대기 중이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품목별 관세고 이쪽은 이 법이 딱 보시면 이제 무역 확정법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방 정부의 관세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자기들이 주요 산업들 있잖아요. 이 산업이 망가진 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반도체, 뭐 의약품 다들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네. 이것을 리쇼어링 한다든가 외국의 FDA를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업종들은 지금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지금 USTR이라든지 상무부가 또 관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이거 법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쉽게 해서 나가리가 될까? 나가리 안 됩니다. 나가리가 안 된다. 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이미 선수를 쳐놨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요행을 바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간다.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요 법이 나오면서 어제까지 이제 그 북경 베이징에서 상하이 플러스 협력 회의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아니 뭐 보셨겠지만 네. 그 뉴스들 예,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와 트럼프가 아니죠. 저 푸틴 대통령, 예. 시진핑 주석과 같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남자 셋이서 안고 뭐 예. 껴안고 그거 막 사람들이 있어요. 안고 막 더듬고 예, 막 하던데 더듬고.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봤을 때는 드디어 예. 한번 당해보니까 예.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관세도 중국하고는 지금 유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90일까지 맞아요. 유예가 더 돼 있어갖고 예. 11월 이제 13일인가요? 그때까지예요. 근데 지금 30% 잠정을 해놨는데 예. 지금 그것도 중국은 기분 나빠해요. 지금 예, 자기 예. 20% 받아야 된다고. 네.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더니 50%를 때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 이제 우리 그 대통령은 그냥 에이 뭐 때리든 네. 말든지 뭐 하든 마음대로 네 해라. 마음대로 해라. 룰라 대통령이 한 살 위더라고요. 네, 트럼프 나이도 대통령보다. 많은데 이거 형이거든요, 형. 그치, 어른들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의 없이 그죠? 푸틴도 지금 같은 브릭스 국가인데 네. 자꾸 자기 뭐 전쟁을 끝내래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나는 이때 다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한번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도라는 국가는 중립국이에요. 항상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이 좋게 하면 중립국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박쥐와 같은 그런 스탠스거든요. 어느 데든지 붙어요. 근데 항상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그냥 박쥐가 아니고 약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황금 박쥐가 됐잖아요. 황금 박쥐가 예. 됐죠. 히든 카드가 돼버린 그렇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 일기 때 네. 그때부터 사실 이제 인도 쪽을 자꾸 트럼프가 끌고 오려고 그랬어요. 음. 인도마저 저쪽으로 붙어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예. 세 명이 몰려다니면은 예. 내가 아무리 힘이 써도 다구리를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 협력에서 나온 게 그냥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관세를 어떻게 대응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무슨 뭐 개발은행을 또 만들자, 기타 등등이 계속 나면서 오늘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금융주라든지 뭐 로보틱스 이런 아니면 인프라들은 또 다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풍선 효과는 확실히 있구나. 한쪽 누르면은 이쪽은 당연히 네. 올라오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국제 정치 역할을 본다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브릭스를 끌고 가지 못하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신냉전의 시대가 그렇죠. 도래할 수도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어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힘들겠다. 네, 계속 이제 뭐 우리가 가서라도 어떻게 조선업에도 해드려야 예. 그래야 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좀 해드려야.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5가지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5가지. 그때 앞서서 이제 다- 몇 가지 조항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블룸버그에서 5가지 그 법 조항을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줬더라고요.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예. 먼저 대표적으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
이후로 철강과 알루미늄 또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된 것이고요. 또 무역법 이 201조에 대해서는 산업 피해를 이유로 태양광이라든지 세탁기 등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를 본다면 중국산 수입품에 이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매긴 근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무역법 122조라든지 또 스무트 홀리법으로 불리는 338조까지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라고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저 마지막 무역법 336조인가요? 막강하죠. 뭐 338조. 저희 그 리밋이네요. 저 관세 리밋 자체가 제한되는 게 50%라고 돼 있네요. 네. 야, 그래서 다 50% 때렸나 보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보면은 338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고. 네, 우리는 근데 뭐 사실 저 무기가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러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뭐 네일 아트도 마음에 안 들면 국가보안법으로 이거 막을 수 있다.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예. 근데 이번에 그 이제 관세를 하면서 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효 관세율이죠. 예. 평균적 관세율이 20% 이내로 맞춰질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물론 연방 정부의 수입이 들어오지만은 그렇죠. 네. 반대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도 이게 뭐 문제가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가할 사실상. 수밖에 그럼 언제까지 없고 껴안고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인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예. 희생시키면서 정부가 돈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딱 시장에서 얘기한 것은 그 한계가 20%다. 아. 20%를 넘어가면은 폭등 수준이 갈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상호관세율을 다 맞춰낸 게 지금 18%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막 처음에 의약품도 예. 뭐 200%, 250%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다음날, 그런 수치를.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막 제약주도 다 박살나 있고 맞아. 이거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러는데 예. 한 일주일, 2주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처음에는 낮은 관세율로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안 되는 쪽에 대해서는 150%, 200%를 적용하겠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 결국은 관세율을 예. 상호 관세율을 저는 다 평균 관세율을 아마 20% 안으로 다 맞춰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뭐 러시아는 사실 뭐 관세하고 상관없잖아요. 뭐 그쵸. 미국에다 수입하는 게 뭐 아까 뭐 있나요 지금? 좀 그렇죠. 예, 뭐 많이 없죠. 없죠. 지금. 그게 예.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예. 중국이라든지 사실 브라질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음.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가 많은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세율은 아마 중국도 제가 봤을 때는 30%더 낮춰지지 않을까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약 250% 제약주에 대해서 이완수 대표님 약간 흥분하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제약주를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 화가 나잖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약값이 예, 2배로 올라가 그러니까요.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사실인가 봐요. 어르신들이 화가 나잖아요. 제 예, 부모님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예.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역시나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칭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코인으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사이롭게 출시를 한 가상화폐로 단숨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조 원 가깝게 벌어들였다라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일가의 이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코인이 현지 시간 1일 공개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트럼프 가족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새 아들의 이 4분의 1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보다도 더 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아들들은 공동 창립자로 또 트럼프는 명예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1.5센트 또 5센트로 해당 코인을 사들였던 초기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수십 배에 달하는 또 이익을 볼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상장 직후에는 급등 후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는 없냐라는 것이 될 텐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팀장님 생각이 깊어지셨네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인터넷에 이제 유머 하나가 도는데 네. 딱 그래 젊은 청년이 저의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될 수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들은 아, 아버지가 다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행복한지. 부러워요. 야, 진짜
이 집안에 지금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가 부동산이잖아요. 트럼프 가문은 부동산으로 이 흥한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치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코인을 네. 가격을 봤어요. 그랬더니 네, 어제 지금 볼까요, 한번? 상장을 했을 때 처음에 30센트로 거래가 됐는데 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지금 몇 센트? 0.24 달러니까 24센트. 네, 24센트. 올랐네. 아까 한 15센트 이랬었는데. 와. 좀 더 올랐어요. 그 사이에 또 그게 또 올랐어요. 오른 거예요. 네. 변동성 엄청 큰데요, 이거. 음. 이거 또 예. 사야 되나?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해관이 제약주 좀 물리신 거 박살 나신 거 저쪽에서 빨리 복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약주는 이제 국내로 했어요. 국내로. 아, 비만 치료제로. 예예예.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타격이 핫하잖아요. 예. 더 있어서. 요즘 제가 지금 저희 뭐 주변에서 살 좀 빼야 된다는 분이 많아갖고 이거 되겠다 싶어갖고 예. 일단 국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잘 아시는 몇 개 종목 중에 하나 예. 갖고 있는데 펩트론? 아니 펩트론 이제 재미없잖아요. 재미없고. 네. 최근에 뭐 재미는 상장한 정말. G2G 바이오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제 것만 가장 적게 올라. 그래요? 꼭 그래요. 내가 가진 것만. 네. 분석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건 없을 그렇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나쁘게 해석하면은 자기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코인업을 뭐 이렇게 부흥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좋게 얘기하면은 코인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게 솔선수범. 좋게 해석하는. 이거 내가 먼저 보여줘야 예.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솔선수범이다. 솔선수범을 볼 수 자신을 있는 거죠. 희생해서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가고. 내가 만약에 희생 실패,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가 실패하면은 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겠어? 아. 내가 성공을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안의 재산까지 털어서 한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이해관계를 남의 이렇게 주머니 터는 것 같아요. 남의 돈. 근데 재밌는 건 있어요. 지금 네.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 말고도 지금 달러 트럼프라는 밈 코인을 갖고 있어요. 달러 네. 트럼프라는 예. 요걸 갖고 있는데 80%를 이제 트럼프 일가가 갖고 있는데 예. 지난달 23일에 요 달러 트럼프라는 코인을 다량 보유한 220명을 버지니아 스털링 수재 자신의 골프 클럽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즐겼대요. 맞아요. 진짜 네.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라고 따지면 사실 진짜 큰일 날 근데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괜찮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 햄시켜버리면 되거든요. 뭐라고 하면 또 햄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노동국장도 뭐 다 햄시키는 거. 너 해고. 너 해고. 나한테 뭐라 했어? 너 해고. 너 나가. 뭐 좋은 말, you are fire. 그렇죠. 내 편 예. 들어주면 그렇죠. 너 그 자리 가서 앉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코인에 대해서 이 트럼프 가문 자체가 뭐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코인 시장이 제도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신뢰성을 좀 우리가 뭐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제도권화되면은 일부 뭐 정말 지금 민간 기업에게 있어서 국채를 이제 뭐 어찌 보면은 화폐 발행권 비슷한 이러한 네. 어떤 여러 가지 엄청난 큰 권한을 주는 건데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 국채를 사들일 만한 여러 어떤 기관 중에 하나를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러한 여러 어떤 뭐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맞아요. 본인의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으나 이 코인의 어떤 생태계를 신뢰도나 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훼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네, 진짜 좋은 얘기를 예. 짚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음. 처음에 이 상장 당시에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노동절 이 연휴 증시가 쉬는 그 휴장하는 날 맞아요. 5월 1일에 맞아요. 공개를 한 것도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사실 중국한테 다 코인 시장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특히 홍콩의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예. 아니면 동유럽 국가들한테 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주도권은 사실 이제 미국으로 좀 갖고 왔거든요. 뭐 다른 것보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에 일단 스테이블 코인법이 의회를 이제 지난달에 통과를 한 이후에 예.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이제 코인의 생태계가 이제 새로 구축이 됐거든요. 발행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것을 유통해주는
이제 뭐 로빈후드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회사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마이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비축해 갖고 이제 회사의 어떤 자산으로 이제 키워가는 이제 비트마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서클은 또 앞에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회사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결국 이제 자산 운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만큼 또 유지를 해야 된다 보면 블랙록 같이 ETF를 계속 발행해 갖고 자산 운용을 해주는 회사라든지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하나가 지금 밸류체인이 형성은 돼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분명히 플러스 효과를 이제 낸 것은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 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코인 생태계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게 일단 국부펀드 새롭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미국 국부펀드가 없어요. 그래서 국부펀드 만들어 갖고 여기다 이제 코인을 뭐 알트코인까지 해서 다 집어 넣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베센트 장관이 좀만 기다려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중에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것도 한때 좀 말이 많았죠. 엄청 큰 이제 퇴직연금이고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아마 얘들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여태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든지 뭐 ETF 이런 것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코인도 매매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이제 퇴직연금 안에서 코인을 막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풀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이제 챙긴다는 부분도 좀 보여지고요. 저는 뭐 그건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보면은 그냥 뭐랄까 불법적으로 자기의 이제 수익을 땡겨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를 미국으로 끌어와서 밸류체인 생태계를 다 만들고 시장을 더 키우고 앞으로의 이제 어떤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핀테크까지 다 이제 시장을 키워 놓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수익을 빼간다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굳이 일이다. 굳이 이분을 뭐 이해관계를 통해서 뭐 엮을 필요가 뭐가 그쵸,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20만 달러요? 2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제가 저번에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 연말까지 20만 달러 이렇게 했더니 제가 원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닌 것 주신- 같아요.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같은데. 그래서 주신데 거기 저도 사실 스탠다드 거기 계셨어요? 제가 거기를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안 거기는 믿는데 뭐 어떤 뭐 정신 교육을 우리가 받습니까? 정확하게 저희 잠깐 일치하네요. 화면에서 사라져도 될까요?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비난을 해요. 어. 그런데 코인 쪽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약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손바뀜이 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를 고려들여서 지금 ETF 같은 이제 기관 투자가로 손바뀜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코인의 이제 어떤 그 매매량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제 법인이라든지 기관 ETF가 물량이 비트코인의 물량이 전체 물량의 지금 한 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기관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손바뀜이 나해서 제도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좀 커질 가능성이 그렇죠. 15%에서 20%까지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럼 지금 8%밖에 안 한 되죠. 2배 정도. 그럼 2배 정도 올라간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시장에서 더 이상 내놔야 될 이런 코인들이 이제 고래들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조그만 금액대 이제 뭐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가 커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달러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탠다드 차트도 또 그런 얘기를 했길래 나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좀 내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래갖고 지금 그래.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 회사를 욕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제 생각에는 저 오늘 좀 안 풀리는 날인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방송이 지금 자꾸 안 풀려요? 시작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덕분에 시간을 좀 흥미진 드리겠습니다. 진하게 자, 흘러가고 최보 앵커님이 오늘 좀 안 풀리시니까 좀 풀리시라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 풀리실 때까지 계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좀 실적이 나온 기업들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오늘 개장 전에 프리마켓에 실적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좀 오늘 방송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그널 주얼러스가 방금 실적이 나왔거든요. 야. 제가 그러면은 한번 예. 교수님은 안 계셨었고 예. 팀장님이랑 자이언커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네. 시그널 주얼러스 종목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죠. 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번째 테일러 약혼 스위프트. 반지. 맞아요. 그 뭐야 다이아몬드. 맞아요. 네. 제가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스타그램에 이 약혼 반지 사진을 올린 이후 시그널 주얼러스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는 좀 맞아요. 이슈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그널 주얼러스의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왔는데요. EPS 같은 경우는 1달러 61센트, 매출은 15억 4천만 달러로 모두 컨셉보다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가 창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 보시다시피 3% 넘게 상승 중에 있죠. 시그널 주얼러스 같은 경우는 연휴 시즌에 보석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호재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특히 프리미엄 주얼리 그리고 디지털 강화 전략이 전반적인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위프트 효과로 이 럭셔리 웨딩 반지 산업이 당분간 좀 부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한꺼번에 겹쳐졌다고 하니까요. 시그널 주얼러스는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도 시그널 주얼러스에 대한 목표가를 70달러에서 75달러로 높였고요. 시티그룹도 목표가 85달러에서 무려 100달러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L킹 같은 경우는 시그널 주얼러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목표가 80달러,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련해서 이 스위프트 노믹스 관련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셀시우스 홀딩스인데요. 셀시우스 홀딩스. 네, 이 펩시콜라로 잘 알려진 펩시코가 에너지 음료 업체 셀시우스 홀딩스에 5억 8,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우선주 5%를 매입했다고 하고요. 지분을 8.5%에서 이번에는 총 11%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보도 이후 셀시우스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지난 정규장 시작 전 프리마켓에서 이 무려 장중 최대 11% 넘게 상승폭을 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셀시우스의 건강 및 웰니스 브랜드인 알라니 누가 펩시코의 유통망을 타고 미국 그리고 캐나다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펩시코는 알라니 누가 건강과 피트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가지는 매력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 18억 달러의 알라니 뉴트리션이라는 업체를 합병한 바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관련해서 요 음료 업계들 제가 좀 최근 들어서 식품 업계들의 그런 M&A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요 업체도 한번 좀 정보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셀시우스가 지금 사실 그 주가를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주가 상승폭이 워낙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사실 이 음료를 아마 드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셀시우스에 대해서 저는 뭐 가끔가다 이렇게 마시긴 하는데 드세요? 괜찮아요. 오. 네, 맛있어요. 예. 뭐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 뭐 내가 그래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는 되게 뭐 저희 맛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저는 뭐 저희 셋이 예. 되게 팀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 되게 찾아봤는데 그냥 뭐 괜찮고 괜찮다. 맛있네요. 네. 괜찮다. 그거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걸로. 뭐 예. 집에 싸놓고 먹지는 아니 뭐 않아요. 그렇게까지 네. 제가 뭐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뭐 변태적으로 먹진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다. 네. 주가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고 계십니다. 뭐 한번 보시면 주봉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지금 벌써 20달러가 최근 바닥이었는데 2025년 지금 오. 62달러니까 많이 벌써 올랐어요. 예, 3배나 올랐어요. 예. 자,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 종목 짚어드릴게요. 네오지노믹스입니다. 암 진단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오지노믹스는 경쟁사인 나테라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 특허 침해 소송의 약식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네오지노믹스는 미국에서 분자적 잔류 질환, 그러니까 MRD 분석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사용하고 판매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도 이후 지난 정규장에서 네오지노믹스는 24%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마감가 같은 경우는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지금 21% 초반대에 좀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고요. 워낙 좀 고점까지 올라갔던 탓일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부 출회가 되면서 1% 정도 밀려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등했었던 네오지노믹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자, 오늘 또 지금 외신 기사들이 있을 텐데 지금 손재 네. 앵커가 또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패권 경쟁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관련한 기사인데요. 아마존이 뉴질랜드에서 약 4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클라우드 리전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운영만으로도 매년 1,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 GDP에만 약 108억 뉴질랜드 달러, 하나로는 9조 원 이상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멕시코와 대만, 또 태국 등에서 신규 리전을 열었고 6월에는 호주에도 무려 131억 달러, 18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을 중심으로 한 호주 투자에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도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테크 기업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이 금융 허브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접근이 우수한 아태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오픈 AI도 인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뭐 맞아요. 만들겠다. 뭐 아마존도 뉴질랜드로 가고 있고, 네. 뭐 그 외 메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큰 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요번에 메타가 사실상 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의 그 고객사로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고객사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좀 알게 됐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어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이 기간이나 네. 어떤 방향을 봤을 때는 이게 뭐 단기적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지속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현수 대표님은 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방향성. 사실은 데이터 센터만 본다면은 예. AI의 거품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려요. 지금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거품을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거품을 제가 한 5년 동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 저도 이제 계속 올해부터 그 말씀해드리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독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과 수요를 다 혼자 독점했던 게 사실 AI 산업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딥시크 사건 터지면서 중국 사건 터지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예. AI 산업 자체가 예. 일단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바뀌겠구나. 아. 글로벌 생산, 글로벌 수요로 바뀐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느 나라든지 다 이제 AI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중국이 또 빨리 치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이제 글로벌 리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지금 AI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네. 사실 반도체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잘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외 국가들은 잡아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인구 많은 데부터 가는 거죠. 인도 가야죠. 인도 가야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요즘 보면은 우리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플랫폼 그 규제법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걸 지금 왜 미국 의회 상원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다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쪽은 벌써 유럽 쪽은 점령당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럽에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데 수요가 AI의 많네요. 수요는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그걸 누가 갖다 줍니까? 미국 갖다 줘야죠. 예. 상호관세 사실 EU하고 협상할 때도 서비스 무역 쪽, 특히 이제 AI 이제 서비스 무역에서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EU는 딱 이거 갖고 버틴 거죠. 우리 그럼 서비스 무역 AI 스톱 시킬 거야. 근데 이제 결국 그걸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지금은 뭐 뉴질랜드가 됐든 인도가 됐든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든지 이제는 AI를 채용하려고 한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미국도 그래요. 인프라를 지금 까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요 비유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이제 철도 산업으로 이렇게 막 흥하다가 예. 자동차 산업으로 바뀌잖아요. 바뀔 때 중요한 건 도로가 생기거든요. 근데 도로가 처음에 딱 생길 때 다들 그랬어요. 철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장거리를 막 운행해 주는데 왜 도로가 필요하냐? 이거 필요 없잖냐. 그리고 자동차가 몇 대나 있다고 지금 다니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은 도로를 다 깔아놔야 돼요. 깔아놓고 나면 그때 이제 수요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것은 딱 지금 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하면서 예. 인프라를 지금 다 까는 단계고 미국도 아직도 오. 그리고 전 세계는 인프라를 지금 어떻게 깔아야 되나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전 엔비디아 뭐 올해 계속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는데 네. 엔비디아는 꺼질 일이 없습니다. 오.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 내피셜입니다. 네. 예,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모디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뭐 지지고 볶고 뭐 감싸고 막 그랬었잖아요. 손톱 네, 잡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껴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AI 칩을 만들고 어찌 보면은 중국의 어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기술이 네. 지금 현재 인도를 어찌 보면 인도와 이제 러시아 다들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기도 하고 지금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국가가 인도예요. 인도고 인구수로 보더라도 2023년에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인도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중국과 인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거나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마진율이 높았던 이러한 국가, 미국의 기업들, 이러한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늘 생각했었던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러한 기업들이 독점력을 갖고 있다,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 흐름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뭐 가격 경과력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 미국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로 만약 확장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독점력이 조금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저는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 알리바바가 AI 칩을 만든다. 뭐 그 외에 딥시크의 새로운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렴한 어떤 그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인도 국가로 먼저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었던 미국 기업의 그 독점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의 어떤 그 구간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좀 뭔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위협적일 수 있다.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선물 시장이 막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나 관세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네.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있지만은 이 내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미국의 그 휘황찬란한 미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신냉전의 어떤 시대에서 약간은 이 시장 점유율 좀 뺏기지 않을까? 미국이요? 미국의 어떤 시장 점유율 좀 미국한테. 그런 예, 우려가 드러나고 그런 있는 생각도 걸 저는 수도 좀 있겠네요.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물론 너무나도 거시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는 증시 외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네. 시장이 조금 좀 출렁거릴 수 있을 만한 거기에 뭐 9월의 계절성도 있고 금리 인하 시점도 맞물려서. 있고 뭐 만약에 물가가 또 튀어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다면 조금은 시장이 좀 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너무 깔려 있다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께서 왜 그 버블은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셨잖아요. 오픈 AI가 지금 인도에서 그쵸.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그렇죠. 센터 짓고 맞아요. 있는데 그 샘 월트먼이 계속해서 뭐 버블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니면 그 속뜻이 알고 보면 뭐 이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 그런 그게 이제 우려스러움에서 지금 비롯된 것인가. 시장이 어쩌면 네.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예. 높으니까 이게 높은 거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시장은 왜 높을까? 그렇죠. 과거와는 다른 시장이야.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너무나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이 메가 트렌드라는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정당화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중국과 여러 가지 신냉전의 이러한 모습들은 좀 미국 시장을 또 끌어내릴 만한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뭐 기업의 실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야겠죠. 근데 숫자로 확인했을 때 미국 기업이 너무 견고하더라. 요게 되면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물론 지금 아직 뭐 EPS 전망치는 네. 훼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밌네요. 내용을 이제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뭐 미국의 기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려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가 만든 블랙웰이라든지 이제 뭐 내년 또 이제 루빈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이러한 GPU 칩 있잖아요. 이 GPU 칩은 저는 페라리라고 봐요. 페라리예요. 네.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고 지금 누구나 그것을 소유해서 이걸 갖고 내가 달려보고 싶고 네. 1,000만 원 올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지금 40년, 50년째 예.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가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결국 못 따라가고 있고 예. 지금 뭐 40년 동안 예. 이게 페라리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서 나오는 자동차들은 네. 저는 그냥 가성비에 걸맞는 세컨차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은
그 차가 그럼 시간만 지나면 페라리를 따라가느냐? 아, 그거는 힘들다. 그건 힘들어요. 음. 그러면 쉽게 해서 뭐냐면은 저는 시장이 차별화된다. 음. 앞으로 이제 미국 제품은 하이엔드 제품을 계속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인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의 어떤 저가 제품을 갖다가 예. 몇 번 쓰다가 그냥 대충 버려버리고 또 갈아끼고 이걸 하겠는가? 예, 예. 아니면 진짜 페라리 한 대 사갖고 도로도 안 좋지만은 일단 한번 달려볼 건가? 어. 분명히 부자들은 달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네. 아니겠다는 사람들은 뭐 오. 못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예. 거잖아요. 예. 가성비 따져갖고 저는 차별화된다. 아, 그럼 이게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그런 완전 시장이 공존할 수 다르잖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니까. 처음에 중국에 애플에 아이폰이 들어갔을 때 다들 허걱했어요. 중국 애들이. 그다음에 물론 점유율이 한 15% 20%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허걱했던 것은 자기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기술이 뭐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애플의 아이폰을 그대로 그 만족감을 못 준단 말이죠. 아, 예. 그렇다고 보면 시장은 결국 차별화된다. 페라리를 찾는 사람은 페라리를 계속 그렇죠. 찾게 되는 거고. 여전히 딥시크는 공짜라고 하지만 여전히 돈 내고 오픈 AI를 쓰시는 분들 많듯이. 전례적. 예. 왜냐하면 딥시크 잘못 들어갔다가는 예. 우리나라 역사가 다 바뀌어요. 네. 아, 발의 역사가 중국으로 나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황제 나오고 막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죠. 예. 예. 그런 문제가 그럼 결국 국내에서 지금 계속 소브린 AI를 하겠다는 게 그런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이게 차별화된다 그렇다 보면은 과연 미국의 어떤 현재 AI 산업이라든지 AI 반도체 산업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는가? 한국이라든지 대만은 사실 제조업만 하잖아요. 디램이라든지 뭐 HBM만 만드는 거고. 근데 중국은 사실 이 그 반도체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어요. 네. 예. 물론 기술이 떨어져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도 지금 그 AI 칩 개발 중인데 네. 자국 내 그 파운드리에 맡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맞아요. SMIC라든지 화홍반도체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얘들은 지금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게 7나노예요. 7나노. 예, 지금 미국은 지금 2나노, TSMC 2나노가 지금 가장 위인데 2나노까지 따라오려면 10년 정도 걸려요. 나노만 봐도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다음에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도 지금 요즘 뭐 핫한 그 종목도 네. AI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뭐 LML을 그 엔비디아의 쿠다와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경쟁하겠다는데 네. 아유, 다들 지금 일단 뭐 앵커님부터 지금 말도 안 웃음 되는 짓고 거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화웨이가 만들고 있는 AI 칩 어센드 같은 경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쿠다와 같이 경쟁을 하겠다라는 게 뉴욕과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 아프리카의 볼모지 땅과 아. 내가 나중에 우리 뉴욕처럼 만들 거야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당장만 해도 사실 뭐 쫓아오는데 의미를 두는 거지 이게 대체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예.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쪽 중국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저가 사양을 할 거고 미국은 진짜 비싸게 하이엔드 해갖고 만들면 결국 차별화되면은 시장이 결국은 보완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야. 실제로 뭐 증권가에서도 뭐 다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중국의 이런 도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이 기사 한 줄이 나오면 이제 뭐 중국이 미국을 다 따라잡는 것처럼 맞아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과도하게 거죠. 우리가 좀 예.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막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고 맞아요. 사실 그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다른 중국의 미국의 그런 AI 관련주들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런 패권이 위험할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다. 뭐 다만 뭐 어떻게 본다면 그 기업들의 그런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그런 부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중국발 이슈들이 뭐 어떻게 본다면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명분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따라잡고 뭐 중국이 완전히 미국을 대체하고 이런 움직임인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오픈에 이제 샘 울트먼이 얘기한 그런 거품론이 뭔가라고 예.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1999년,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은 아니거든요. 네. 닷컴 버블 아시죠? 아 그럼요. 그때 계셨죠? 그럼요. 일단 세상에 있던 거지. 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요? 아니요, 여기 계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좀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희 비슷해요? 그냥 있었어요. 야, 그때 이게 다 다 이렇게 계셨구나. 나눠집니까 이거? 그 험한 세상을 어.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닷컴 버블 얘기만 나면 겁나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올라오고 예. 그냥 가격만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 더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게 뭐냐면 그 많은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IT 네. 회사들이 거의 99%가 다 사라졌어요. 몇 개 남은 회사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AI도 똑같다는 거죠. 예. 세물트먼이 보기에. 예. 지금 뭐 90% 이상이 사실 수익을 못 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AI 산업도 도로를 깔지만은 도로를 깔은 몇 개 회사만 사실 제대로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이제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거품이 나는 거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까지만 하고 제가 좀 속보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짤막하게 제가 잠깐 생각 드는 건 예, 결국에는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전쟁을 우리가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해도 단 하루 만에 복국을 할 정도의 예. 그런 글로벌 시장에 정말 이런 탄력성을 갖고 있고 학습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AI 트렌드는 저는 닷컴 버블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사실 뭐 MIT에서 나오는 보고서 95%가 전부 다 뭐 파산하고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닷컴 버블 때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어떤 선제적인 반응을 지금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 AI 거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양상의 어떤 거품을 저는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닷컴 버블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만약에 정말 버블 단계로 갈 거면 예.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이제 닷컴 버블과 비슷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인데 너무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네. 저는 아예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버블 단계로 분명 갈 것 같아요. 기술주기 때문에 갈 것 같은데 그 버블은 아무도 겪지 못했었던, 아무도 느끼지 못했었던 그러한 무엇인가가 저희는 뭐 아마 증시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한번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미국 주식이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비싸다. 이런 기사가 네, 나오기는 아직 했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다. 네. 근데 예, 시작이 아니다. 시작도 안 했다. 뭐 예, 중국 망한다는 얘기가 똑같죠. 제가 예. 25년 동안 중국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방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뉴스를 저희가 또 전달해드려야 돼서 속보가 좀 빠르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 최보 앵커가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속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떠드는 동안에 아마 쟤도 언제 그렇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쟤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적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지금 방금 요 CNBC에서 뜬 이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많은 종목들 또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이걸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단 구체적인 그런 추가적인 소식들까지는 뭐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좀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면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만 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펩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펩시코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 40억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펩시코의 주가가 지금 장중 최대 6% 넘게 뛰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뭐 프리마켓에서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거 잘 보이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크래프트 하인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크래프트 하인즈 제가 뭐 식품업계 M&A 얘기하면서 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으로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이렇게 두 개로 분사될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회사 이름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분사된 게 하나는 크래프트 맥앤치즈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예. 하나는 오스카 마이어라는 베이컨 그리고 런처블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크래프트 하인즈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그넷 주얼러스는 제가 방금 전에 좀 실적이 나온 거를 좀 속보로 짚어드렸죠. 실적이 호실적으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덕분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지금 4% 가깝게 뛰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오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1%대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8월 인도량이 31,305건으로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니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된다면 언급드릴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 묶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계속 네. 예. 네. 그리고 에어리스 같은 종목도 지금 6% 넘게 올라가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빠르게 거의 뭐 5분 안에 이거를 좀 정리했으니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자면 아폴로, 브룩필드, SMBC, 에비에이션 캐피탈 그리고 수미모토와 함께하는 합병이 좀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부채 포함해서 약 282억 달러의 회사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은 사이토키네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심장병 치료제인 아피캄텐이 폐쇄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기존 치료제였던 메토프롤로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도 지금 27% 넘게 프리마켓에서 급등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저런 급등을 보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확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그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 어떠한 치료제가 뭐 경쟁사의 어떤 약물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연구 결과,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종목들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종목은 램 리서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는 좀 투자 의견이 나온 것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램 리서치는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한 3.7% 정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모간 스탠리가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램 리서치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종목은 코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투자 의견인데요.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캔비의 주사 버전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토키네틱스와 같이 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주가까지 좀 연관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권에 있습니다. 알리바바 자체 칩을 개발한다. 이 소식도 저희가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렸었는데 알리바바의 그런 자체 칩 개발 그리고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알리바바가 전일 홍콩 증시에서 19% 넘게 급등을 좀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고 이유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AI 트렌드 그리고 컴퓨팅 클라우드 부분의 그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다시피 물음표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연하게 AI 트렌드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예. 자체 칩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든지 하는 예. 그런 단기적인 그런 호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홍콩 증시에서 19%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MSCI 신흥시장 지수도 일주일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그러니까요. 알리바바의 그런 파워가 사실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알리바바의 소식을 아마 제가 지금 CNBC에서 나오자마자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 제가 그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미장을 뒤흔들 만한 하루에 정말 쇼킹한 뉴스가 될지는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눈 뜨고 나니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맞아요. 알리바바의 미장에서도 소식에 엄청 강했죠. 엄청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크게 밀리고 이랬다는 소식이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지금 종목 하나 짚어드릴게요. 뉴몬트죠. 금 가격 관련해서 좀 움직인 것 같은데요. 금 가격이 지금 3,553달러를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뉴몬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 최고가에 가까운 그런 주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도 2% 가깝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뉴몬트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많은 분들께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 선물 시장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 0.7% 또는 1% 가깝게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지금 나스닥이 지금 1%가 넘게 선물 시장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물론 지금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 지금 관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면 무효 판결을 냈는데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만약에 들어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관세 수입으로 벌어들였던 여러 이제 관세 수익 자체를 다시 우리가 또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에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절성 또는 미국이 일부 약간은 좀 높아와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러한 알리바바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 지금 또 이런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금리 인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9월이 시작하고 나자마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현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하셨던 이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종목을 참 타이밍도 짓궂죠. 예. 아, 자,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종목 좀- 얘기하기가 좀 전에는 쉽지 않은데 시청하시는 투자가분들이 예, 예. 네, 좀 손해죠. 아. 얘기를 못 들으면. 네. 그래도 이제 여러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네, 네. 예, 그 종목들 한번 좀 짚어주시는 시간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고 저는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로 넘어가면서 예. 결국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2분기 때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예, 예. IT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사실 실적이 되게 좋아지면서 시장이 사실 뭐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로 뚫고 올라갈 정도로 이제 강하게 지금 끌어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수상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단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한 템포 쉬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단은 이제 9월 17일 날 당장 나올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 인하 나오면은 앞으로 몇 번 더 나온다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뭐 점도표 뭐 정리가 되고 이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 미국 시장은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겠나. 아, 네, 금리 인하 수혜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개 종목 한번 준비를 해오라고 그래서 강제로 얘기를 하길래 일단 뭐 고민해 갖고 왔는데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예, 하나만. 이제 소비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재를 봐야 된다. 소비재 먼저 예. 보셔야 돼요. 아까 크래프트 하인즈도 말씀하셨고 사실 전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는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 회장님이 이제 투자 실패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뭐 케첩하고 맨날 마요네즈는 그것만 짚어주시네요. 먹잖아요. 그렇죠. 아, 고기 예. 게 제일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돈을 벌어오면 이제 통이 커지고 좀 못 벌어오면 좀 작아지고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얘기하면 이제 소비에 따라서 이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 사실 매출이 쭉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예.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한 룰루레몬이 있어요. 룰루레몬. 룰루레몬이요. 예.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은 뭐 금리나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소비 확대 쪽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그다음 소비가 이쪽에 매출이 좀 크지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최근에 제품 라인업을 다 이제 다양화시켰거든요. 남성 속옷부터 시작해갖고 뭐 패션 의류까지 다 라인업을 하면서 고객층이 좀 되게 탄탄해진 것 같고요. 예. 물론 경쟁업체의 안달이라든지 제시 믹스가 있긴 한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지금 고객층이 탄탄하다. 그리고 아니 근데 요새는 알로 것도 많이 입던데. 알로 것도 아니 저는 지금 알로 이완수 봐요. 대표님이 지금 많은 브랜드를 말씀하실 때 왜 두 분이 이렇게 웃으셨어요? 남자가 이런 거 한다고.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저희 와이프가 입으니까. 예, 다 선물도 하세요? 선물 안 하죠. 자기가 알아서 사야죠. 그렇구나. 네, 카드 갖고 돈잘 왔으면 벌어주시니까요. 뭐. 예. 카드 갖고 자기가 사요. 좋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더 좋은 것은 연초 대비해서 47%가 하락을 해 있어요. 진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있다. 올해 이제 2025년도 매출 전망치를 네. 114억 달러죠. 6.7% 상승한 걸로 돼 있어요. 작년보다. 네. 그런데 2분기 매출 전망치도 그 정도 충분히 6% 이상 상승한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주가 연초 대비해서 빠진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만 딱 잡아줘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목표 주가들이 다 상향 조정이 됐어요. 오. 그래서 307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오. 오늘 202달러인데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 307달러까지 올랐어요. 진짜 높은 거 아닌가요? 텐시 어드바이저가 360달러를 올려버렸고요. 네. BTIG가 375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달러까지 지난주에 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버렸어요. 오. 그러면 지금 이틀 남았어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발표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요일 날. 예. 예. 한번 그 보세요. 룰루레몬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제가 소비를 하거나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룰루레몬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충성도를 갖고 있는가는 여성분들이 사실 남성분들은 많이 그렇죠. 알잖아요. 네. 아까 남성 의류도 이제 많이 남성 나오고 의류도 남성분들 많이 생겼고, 예, 그래서 멘층도 특히나 이제 있고. 바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남성분들이 룰루레몬이요? 바지를 많이 룰루레몬 바지를 많이 입어요. 맞아. 여자분들도 맞아. 레깅스가 그렇게 네. 하네요. 레깅스고. 그러니까 이제 정장도 아니고 캐주얼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무엇인가가 좀 위치해 있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긴 저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은 룰루레몬을 만약에 내가 뭐 금리 인하 시기에서 뭐 조금 뭐 이자를 좀 덜 내고 네. 내가 가용 현금이 좀 생겼어. 예.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룰루레몬 사세요? 저는 알로 살 것 같아요. 저도 알로 살 것 같긴 해요. 중국에서 자, 제가- 가니까 중국에서 저는 제가 룰루레몬 질문 살게요. 코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 살게요. 룰루레몬 살게요. 아, 너무 솔직했나요? 예. 앞서서 목표가 307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눈치가 없지. 룰루레몬 사야죠. 아니 진짜 근데 중국 가서 냉철하게. 중국 가서 냉철하게는 알로 살게요. 알로가 그래요. 요즘 너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룰루레몬을 굉장히 좀 충성도가 높은 걸로 높죠. 유명하긴 해요. 룰루레몬 네. 미국이 엄청 높죠. 예. 알겠습니다. 뭐 목표가가 포장이 됐을까요? 360달러라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빨리 털어내야 되거든요. 네네. 저희 받으면 시청자분들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털어나가야 될지 우리 M7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7 한번 짚어주시죠. 저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 테슬라의 7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비 40%나 줄어들면서 이 한 달 동안 기간의 판매량이 10,00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비아디는 전년비 225%의 판매량이 폭증을 하면서 정말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테슬라의 이 유럽에서의 악재를 만회하기도 전에 뭐 오늘은 호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악재도 한 번씩 더 전해졌습니다. 예.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유, 뭐 많이 2% 빠졌네요, 넘게 네. 좀 빠지고 있죠. 뭐 일단 호주 쪽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 한다면 호주에서 2025년형 테슬라 모델 Y 전 차량 7,300대가량이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리콜이 됐다고 합니다. 운전석 창문의 안전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창문이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좀 닫히게 된다면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 그런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호주에서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단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야, 저한테 예. 뭐라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데 계속 예. 자,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제가? 아유, 예.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이 테슬라의 리콜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모델 Y와 모델 3 약 300대가 전동식 조향 장치 문제로 한 번 리콜이 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주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무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서 이 리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는 2022년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약 110만 대 정도의 모델 3, 모델 S 차량을 리콜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동 창문이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날 CNBC는 컨설팅 업체 슬링샷 스트래티지스가 미국인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즉 FSD가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고민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14%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51% 정도는 뭐 굳이 상관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다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이 FSD 시스템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슬링샷은 이달 초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이 미국의 법원이 테슬라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원의 판결 자체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테슬라에 대한 인식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꿔놓는 데 일조를 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2달간 테슬라의 차량을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비율은 34%에서 36%로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테슬라를 매우 안전하다라고 보는 비율은 17%에서 13%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사실 이전에도 많이 좀 나눴었잖아요. 예. 항상 그때마다 팀장님 그리고 사이 앵커께서 예. 테슬라를 불신하는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지만 보세요. 이게 맞다? 본인이 맞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들도 거라니까요. 많이 약간 좀 무섭다라는 그런 응답자의 비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적지 않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여러분.
약간 좀 알겠습니다. 테슬라에게 그럼 꾸준히 악재가 좀 전해지고 있다. 예, 지금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정말요? 많은 저를 비롯한 많은 테슬람들이 네.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굉장히 오늘 혼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 하나 뉴스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예. 이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음. 테슬라를 9천억 원 가량 팔고 가상화폐 종목으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 초 그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매도라고 네,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괜찮으세요? 오늘 보아앵커가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잖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아, 네, 네. 저는 진짜 죄송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네. 오늘 진짜 말하지 내가 말라고. 는 날인가 봐요. 말하러 나왔는데 말하지 말고. 숨 넘어가요.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뭐 FSD 관련해서 요즘 이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말했다가 욕 먹고 갖고. 예.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한 차례 욕을 다 먹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한 올해 초부터 이제 놔줘야 된다. 놔줘야 그만, 된다. 네, 그만. 원래 일론 머스크 CEO도 이제 저 머리 다 빠질 수도 있고 저러다가 사람들한테 공격받아 갖고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혁신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빠졌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차 이제 ESS 장치는 이미 다 이제 뭐 중국의 뭐 비아디라든지 샤오펑한테 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도 지금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아니면 샤오펑 그다음에 유니트리 이런 회사한테 벌써 주도권을 뺏겼고 뭐 남아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엑스AI는 광고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남아 있는 건 달랑 하나 지금 스페이스 X인데 정부랑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싸워갖고 또 매출도 줄어들잖아요. 예.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예. 밸류에이션으로 가야죠.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혁신이라기보다 어떤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테슬라한테서 혁신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포워드 PR이 지금 181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지금 $300로 다 내려놔 있어요. 이게. 예. 대부분이. 그리고 올해 매출 전망치를 사실 연초에 한 8% 정도 증가한 걸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마이너스 13%예요. 매출만 해도.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일단은 놔드리고 당분간 심기일전해서 회사를 좀 추스리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좀 먼저 필요한 거고 우선이다. 괜히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예.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예. 저는 이제 회사가 다시 이제 추스리고 예. 밸류에이션을 좀 잡아놓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잡아줘야 우리가 PER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성장이라든지 혁신을 보고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욕을 자. 넣나요 지금? 예, 일단 뭐 혁신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송을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네.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저희 경제지표 이번 주 경제지표 저희가 또 손자 앵커가 늘 월요일마다 예.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는 이제 휴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번 주 경제지표 뭐가 있는지 핵심적인 경제지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9월 1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한 가운데 9월 2일 화요일에는요. 제조업과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선행지표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ISM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8월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9월 3일 수요일 미국 노동부 졸지 보고서가 나오고 또 베이지북에 이 공개가 됩니다. 오전 3시경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9월 4일 목요일에는 ADP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8월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고용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에는요. 원유 재고부터 8월 평균 시간당 임금 또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까지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고용 창출 규모와 함께 임금 상승률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함께 참고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휴장 이후에 화요일, 자, 프리마켓 뉴욕 9월 2일입니다. 오늘 9월 2일 화요일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정말 고용지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 시장이 조금 빠졌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만약에 극복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저희가 내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 글로벌 TV 지금 저희가 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이제 개편하는데 저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또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가 또 연속 방송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제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또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리마켓 뉴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또는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보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주 와서 좋은 정보 많이 제공.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최보아 앵커, 손자 앵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예, 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지금 최보아 앵커는 기침하느라 목소리가 안 나올 것 울고 같은데, 있어요, 지금. 예. 오늘 울고 싶네요. 오늘 뭐 방송 한 2시간 반 했다가는 기절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빠르게 기침해서. 생명을 살리자는 의미로 당연하죠.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